1973년 8월 8일 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방금 살인마를 죽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을 수색했습니다. 시신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최종 28명. 3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939년 텍사스 휴스턴, 딘 코를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사탕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도우며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캔디맨.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부모들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1970년 코를은 2명의 10대 소년을 포섭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그리고 엘머 웨인 헨리. 돈을 줬습니다. 차를 줬습니다. 술과 마약도 줬습니다. 그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라.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파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였습니다. 가출 청소년이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살던 휴스턴 H. 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경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코를의 첫 번째 피해자, 18살 대학생 제프리 앨런 코는 1970년 9월 25일 그는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코를의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가출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떠났다는 말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출입니다. 매번. 같은 동네, 같은 나이, 같은 상황. 3년 동안 28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 경찰서를 12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매번 같았습니다. 알아서 나간 겁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뉴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8명이 사라지는 동안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973년 8월 3일 자전거를 타고 나간 13살의 스탠턴 드레이말라. 그가 마지막 피해자였습니다. 훗날 28번째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 공범 헨리가 여자친구를 코를의 집에 데려옵니다. 코를이 화를 냈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정신을 잃은 헨리가 눈을 떴을 때 자신과 여자친구는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코를이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면 살려주겠다고. 헨리는 살기 위해 따르는 척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코를이 방심한 순간 헨리는 권총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보트 창고, 차고, 땅속.
시신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28구. 헨리는 말했습니다. 더 있다고. 하지만 코를은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그런데 빠르게 잊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은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습니다. 둘째, 코를이 죽으면서 재판이 없었습니다. 수사도 끝났습니다. 셋째, 사건이 터진 바로 그 주 워터게이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온 미국은 닉슨을 봤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은 뉴스 뒤편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오늘 뉴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어제 충격적이었던 뉴스 기억하십니까? 더 자극적인 것이 나오면 전날 것은 사라집니다. 1973년 워터게이트가 28명을 덮었듯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무언가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이름도 없이 조용히. 헨리와 브룩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룩스는 2020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헨리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딘 코를, 캔디맨.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28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